다음 순서는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기조연설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유엔 사무총장 재임 시절부터 유엔과 기업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시면서 한국협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반기문 명예회장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동건 유엔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회장님, 그리고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1에 참석해 주신 모든 기업, 정부, 시민사회 대표 여러분,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본 서밋을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참가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어나가는 현 시점에서 유엔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의회 코리아 리더스 서밋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가 개최하는 컨퍼런스에 저도 유엔 사무총장 재임 시절에도 초청을 받아서 몇 번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항상 우리 기업들의 발전 속도와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한 여러분들의 열정에 아주 놀라고 감명 깊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그 유엔이 2000년 서기 2000년을 맞이하면서 국제사회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그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제 전임자인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 때 그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와 함께 창설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그 회원국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세계 그 굴지에 그 기업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제가 외교부 장관 때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 방문 목적 중에 하나가 한국의 글로벌 컴팩트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와서 하려고 하다가 뭔가 잘못돼서 그냥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상당히 저도 그때 좀 당황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있었죠.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 유엔 그 글로벌 컴팩트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했다. 그렇게 하고 제가 2006년에 유엔 사무총장이 당선이 돼서 유엔에 가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보니까 세계 지도상에 많은 나라에 점이 찍혀 있는데 그 좋은 거는 다 앞장서서 한다는 한국 사람들이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 거기 없는 겁니다. 이 한반도에. 그래서 제가 이 한국의 글로벌 컴팩트를 빨리 좀 추진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아주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했죠. 당시에 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그 주철기 수석이 그 준비위원장이 돼서 설치를 하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때에 유엔 글로벌 컴팩트가 창설이 되고 제가 또 유엔 사무총장 자격으로서 2008년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직접 참석을 해서 유엔 글로벌 컴팩트를 축하해주고 많은 기업 대표들이 참석을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한 280여 개국의 그 회사들이 참여를 해서 저로서도 참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그 인권, 노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반부패 등 10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대 원칙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 사실은 모든 정부, 모든 시민들이 다 지켜야 되는 건데 사실은 기업이 앞장서서 이래 10대 원칙을 하는 경우에 그 임팩트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지난 14년간 그 UN 글로벌 컴팩트의 그 가치와 원칙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 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MDG의 그 후속타가 SDG죠. 그거는 제가 있을 때 창설이 됐습니다. 사실은 유엔이 지금 제가 이게 됐었을 때 75년 역사상 가장 원대하고 가장 야심차고 가장 미래지향적인 이런 그 경제사회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아젠다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죠. 그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해서 세계 지도자들과 축하를 하고 이걸 채택을 했습니다. 이 SDG 17개에 들어간 지금 여기 우리 이 회장님도 여기 다 권춘택 상무 뭐 부회장님 다 이렇게 차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17개를 상징하는 그 SDG 마크죠. 여러분들도 회사 로고도 이제 또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걸 차고 다니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그 사실은 UNGC 한국협회 회원사가 280여 개에 달하는데 좀 더 많은 그 기업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동료 또 관련되는 회사 이런 데 좀 많이 전파를 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사실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기업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그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분야다. 사실은 K방역이라든지 K컨텐츠라든지 대한민국의 위상과 브랜드가 가치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전 세계 벤치마킹 대상이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의 그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행사의 그 의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보급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금 소위 그 with 코로나 이렇게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의 터널이 모두의 예상보다 길었지만은 그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는 여러 면에서 다를 것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상당히 그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지나가면서 아마 앞으로 100년, 200년 되면 여러분도 안 계시고 저도 없을 테고 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때 세계의 역사를 검토를 하면서 아 그때 그 코로나라는 게 있어갖고 전 세계를 록다운 시켰다 이런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1918년 스페니쉬 플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스페니쉬 플루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요즘 언론에 이게 102년 전이죠. 102년 전에 유럽을 전체 그냥 쓸어버려서 유럽의 인구를 3분의 1이 사망을 했죠. 기록에 보면 당시 조선이죠. 우리 조선 시대에도 몇만 명이 죽었다는 그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스페니쉬 플루가 전 세계를 휩쓰는데 제일 당한 게 유럽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50년 지나면서 그 1968년에 홍콩 플루가 생기죠. 홍콩 플루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역사를 막 들춰보니까 홍콩 플루가 나오죠. 그때도 상당히 그 세계를 위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니죠. 그 이후에 점차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아주 상당히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이 스피드가 빨라지고 있다.
한 35년쯤 지나서 2003년에 그 사스라는 게 생깁니다. 중국을 강탈했죠. 2003년에. 그럼 2003년부터 1년, 2년 도리로 계속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 왜 그러냐? 여러분이 잘못하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하고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연을 무시하고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오로지 돈 벌고 잘 살고 잘 쓰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하늘이 노여워한 겁니다. 사실은 자연이. 그러니까 그 자연의 법칙은 저는 그 유엔 사무총장 때 이런 얘기를 아무리 기후변화 협상하자고 해도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은 그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이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자연에 역행해서 갈 수가 없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를 했죠. 잘 안 듣죠. 상당한 노력을 해서 9년 걸려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이 됐죠. 그렇게 해놓고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덤덤하게 일을 잘 안 한 겁니다. 그 사이에 지구의 위에 대기권은 새카만 매연으로 다 차 있는 겁니다. CO2로. 그러니까 열의 반사가 돼서 복사열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태양에서 불이 쏘이면 이거 지구를 닿을 때 복사열이 생깁니다. 그게 열이죠. 이 복사열이 대기로 나가야 됩니다. 복사열이 대기 나가지 않으니까 지구가 온난화가 생긴다. 지금 사실은 여러분 세대가 이게 아주 우리 세대가 아주 크리티컬이 중요하다. 이때 잡아놓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희망이 없고 뭐 대한민국 포함하여 미국 아니라 뭐 할아버지라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를 해나가고 그런데 코로나가 왜 생겼느냐. 그거는 우리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우리 때문에. 자연이 노해서 생긴 거다.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이 컴팩트, 글로벌 컴팩트에 이렇게 계시지만은 글로벌 컴팩트의 어떤 10대 원칙 이런 것이 거기 이미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게을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올해도 이번 서밋을 통해서 회원사 중에 지속가능 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또 공공기관을 일종의 그 리드 그룹으로 선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선례를 남기면서 길을 열어가는 선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리드 그룹으로 선정되는 두산중공업, DGB 금융지주, 만도, 서울주택도시공사, SK텔레콤, 유한킴벌리, GS칼텍스, KT, 포스코, 죄송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타 기업 및 기관에 귀감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의 지속가능 경영 아젠다를 이끌어가는 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리드 회원으로 위촉되시는 그 기업과 기관에 심심한 그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그 활동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서밋을 계기로 해서 기업 내 그 여성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민 그 타겟 젠더 이퀄리티 TGE죠. 타겟 젠더 이퀄리티가 하고 유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업 내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SDG 앰비션, SDG의 그 어떤 의욕,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그 세레모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성평등을 우리 세대의 책무로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무총장 하면서 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니까
당신은 한국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보수적인 국가에서 남성 위주의 그 사회에서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데 그 착안을 해서 하느냐? 그 서양 사람들이 물어보는 수가 많습니다. 그 제가 그렇게 하죠. 제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내 여동생들이 어떤 일을 그 당하는지, 또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자란 거 아니냐. 제가 사무총장 되면서, 외무장관 될 때부터 제가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국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성 국장 하나도 없습니다. 여직원들이 우선은 없고요. 그 소위 그 외무고시를 봐서 들어오면은 이게 지금 전부 다 남자들만 들어오다가 한참 지나가서 여성들이 하나 들어오면 그때 여성들한테 평균 5점을 더 줬거든요. 정부에서. 고시 보는데 평균 5점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5점을 더 줘서 여성을 들어오다가 지금은 저 남성이 5점을 더 받아야 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외교부는 지금 거의 여성 천국이다 이렇게도 말이 없죠. 강경화 장관을 제가 처음으로 여성국장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여성이 하나도 없나 국장에. 그래서 강경화 장관을 유엔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일부러 불러다가 경쟁을 시켜서 남자하고.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발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대사를 여성으로 내보내고 시작을 하고 유엔에 가서 그 보니까 유엔에도 보면요. 1945년에 생겨서 1992년까지 47년 동안 딱 3명이 우리로 말하면 장차관급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유엔 직원이 한 6만 명 됩니다. 6만 명.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그때 책임이 없었으니까. 그 제 후임자인 전임자인 코피 아난한테 조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거 안 되겠다. 그 많은 6만 명 되는 직원 중에 62%가 여성입니다. 48%가 남성. 이거는 인저스티스다. 이 부정이다. 불평등을 넘어서 이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과를 우리로 말하면 여성가족부를 만든 겁니다. 많은 저항이 있죠. 많은 저항이 있죠. 그 유엔은 유엔 위민 그걸 갖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3년 만에. 그래서 누구를 시키느냐. 그래서 제가 전직 콜롬비아 대통령 하던 미셸 바첼레트라는 여성을 대통령을 일부러 섭외를 해서 당신이 그냥 웬만한 사람 갖다 놓으면 안 되겠다. 좀 상징적인 사람, 여성으로서 대통령 한 사람. 그래서 끌고 나간 겁니다. 계속 사우스 아프리카의 부통령 하던 여성 그다음에 놓고 등등 그렇게 해서 여성 붐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그 지금 한 10여 년 전입니다만 포브스라는 잡지를 보시면은 포브스에서 세계 한 500대 기업을 리서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업들이 500대 기업이 되느냐. 여성의 임원이 많은 회사일수록 그 프로피트가 많고 더 잘 나왔다. 여기 계신 그 여성 그 기업인 여러분 좀 자신을 갖고 해나가시라.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유엔 그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젠더 임파워먼트.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여기 계신 특히 이제 남성 그 간부 되시는 이런 분들이 자꾸 여성을 좀 발탁을 하고 일부러라도 발탁을 하라. 이런 근데 그렇게 되니까 유엔은 제가 일부라도 발탁을 해서 막 어거지를 써서 했더니 요즘은 외교부가 그냥 거의 여성 천국이 되다시피 해서 하여튼 직원이 여성이 뭐 과에 있는데 남성이 하나 둘 있어갖고 완전히 마이너리티가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에서도 그렇게 되면요. 제가 볼 때 훨씬 여성들의 책임감이 세다. 이런 점을 제가 우리 이동건 회장님 다 회장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남성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남성도 역시 또 힘 있고 또 에너지가 있고 추진력이 있죠. 그러나 이 어떤 책임감 남자들은 이게 이런 얘기 해서 좀 이상합니다. 뭐가 복잡해.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생각하는 게 복잡해. 그러니까 회사 일에 좀
니글렉트가 되죠. 딴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포커스를 잘한다. 그런 책임감이 있다. 그걸 제가 유엔에 10년 있으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유엔의 목표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나머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왜 기후 변화를 기업이 앞장서서 해야 되느냐? 기후 변화를 대통령이 뭐 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업도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우리나라도 안 되고 세계도 안 되고 지구도 멸망한다. 기후변화 협정이 2015년에 됐는데 사실은 이제까지 별로 이행이 잘 안 됐습니다. 매년 정상회의를 하죠. 금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추운 그 글라스고까지 가셔서 했지만은 사실은 그 뭐 언론에 좀 이렇게 났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요. 대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 중에 기후변화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아니 대선 후보가 지금 양당에 16명이 되는데 8명 다 이제 후보 뽑기 전이죠. 기후변화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어떻게 전부 다 무슨 말씨름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비전이냐. 막 제가 좀 아우성을 했더니 이낙연 후보가 가서 뭐 기후변화 얘기하고 내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도 후보들도 기후변화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세계 모든 거를 다 오버룰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수돗물 한 방울, 전등 한 방울, 한 등이라도 깨끗 휴지 그냥 우리 뭐 카피들 그냥 막 쓰고 막 버리죠. 이런 거 다 기후변화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지구온난화에 관계가 있다. 지금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지금 뭐 대충 아니 뭐 겨울에 춥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온난화냐 이렇게 하지만요. 이 소위 그 지구 평균 기온 이 기온을 1.5도로 다 잡아야 된다. 2100년까지 1.5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3,500명이 모인 그 IPCC 그 기후변화 학자들이죠. 그 영어로 클라이미톨로지스트.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도 잘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IPCC의 위원장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학자입니다. 이회성 박사라고요.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동생이죠. 그 잘 아는 분이 드물죠. 그 사람이 3,500명의 그 과학자들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5도 아니면 여러분한테 미래가 없다. 우리 미래가 없다. 그런데 이게 지금 며칠 전에 보니까 1.1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미. 2100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2050년까지 내린 겁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 없다. 그런데 1.1도가 이미 올라갔으니까 0.4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2050년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10년을 다시 내렸어요. 2040년까지 해야 된다. 2040년까지. 0.4도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면은 대개 2.4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2050년까지 이렇게 해서 그 좀 큰일이죠. 큰일이죠. 2.4도까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제 뭐 지구온난화가 훨씬 더 많아지죠.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UN WMO가 발표하고 IPCC가 금년 8월달, 6월달 그때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기후변화 이거 대통령하고 환경부 장관이 알아서 하겠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글로벌 컴팩트가 여기 앞장서야 돼요. 제가 여러분 겁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겁을 주지 않으면 안 해요. 겁을 주지 않으면 안 하죠.
우리나라 지금 2050의 대통령이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각국이 2030년까지죠. 2030년까지 얼마를 줄이겠느냐고 얘기를 해서 40%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우성이 났죠. 기업들이 다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정부가 그것 때문에 죽이기 전에 기후가 죽이는 겁니다. 그거 탓하시지 말고요. 정부가 왜 이러느냐. 원래는 목표가 45%입니다. 국회에서 35%로 결정을 했죠. 국회에서 법으로. 미니멈 35%다. 제가 유엔 국가기후환경위원장 하면서 그냥 아우성을 내서 45%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40%를 한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여기 그 글라스고 그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분들 아까 저 잠시 만났는데 여기 그 글라스고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제 한 2, 3분 평가를 하면 이게 우리가 볼 때 물컵이 반이 찼느냐 반이 아니면 비었느냐 이렇게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사실 솔직히 말해서 기분은 나쁩니다. 기분은 안 좋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는데 세계 지도자들이 결과적으로 늘 어떤 다자회의든지 그 소위 그 스포일러들이 있습니다. 스포일러들이. 모든 나라가 2050년까지 1.5도로 다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2060년에 하겠다. 그거는 양해를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중국이 워낙 크고 전 세계 24% 하늘에 쌓여있는 그 CO2의 24%를 중국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2060년까지 하겠다면 오케이. 그건 봐주자. 나머지는 다 2050년까지 하자. 근데 인도가 우리는 2070년까지 뿐이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파토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카본 뉴트럴리티 2050이 어떻게 이번에 나왔느냐. Around the middle of this century 이렇게 나간 겁니다. 21세기의 중반경에까지 탄소 중립을 하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탄소 중립 2050이다. 이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는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합의문은 물탄 합의문은 21세기 중반경까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지금 이 국제사회의 약점이다. 결과적으로 국제 약점이다. 한 가지 좋은 거는 그래도 그 일종의 그 시행령 같은 거가 합의가 됐습니다. 제가 있을 때 2015년에 이게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다. 이게 성경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법을 만들어 놨는데 시행령이 있어야죠. 시행령이. 5년간 싸운 겁니다. 시행령 하나 가지고. 시행령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시행령이 없으면 각 부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시행령이 이번에 채택이 됐다. 그것이 이제 그 파리스 룰북이 이제 생겼죠. 이제는 그거 보고 해야 됩니다. 그거 보고 하게 돼 있는데 또 한 가지 잘못된 거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 때 2009년에 이걸 타결을 하려고 뭐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좀 너무 2007년에 취임해서 3년 만에 내가 이걸 끝장을 보겠다고 했는데 무참하게 이제 참패를 당했죠. 그거 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1년에 1,000억 달러씩을 개도국에 지원을 하겠다. 2021년부터 대신 2020년까지 작년 말까지 1,000억 달러를 먼저 제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부 다 박수 쳤죠. 미국도 내겠다. 일본도 내겠다. 유로피안 내겠다. 한국도 내겠다. 전부 다. 1,000억 달러는커녕 하여튼 800억 달러가 거쳤습니다. 작년까지 11년 동안에 11년간에. 그런데 지금부터는 1년에 1,000억 달러를 거둬야 됩니다. 무기한으로. 그것이 이번에 저는 합의될 줄 알았습니다. 글라스고에서.
워낙 영국이 그 힘을 가지고 또 유로피안 유니언, 미국이 앞장을 서고 막 압력을 넣고, 근데 미국부터 돈을 많이 안 냈죠. 바이든 대통령이 110억 불인가 정도 내놓은 겁니다. 미국의 대개는 국제사회 룰은 우리도 그렇죠. 뭐 이게 연말에 무슨 이 사랑의 열매 뭐 이거 내면 삼성에서는 얼마, 현대 얼마, 무슨 SK 얼마, 대개 그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죠. 미국이 대개는 30%를 내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대입니다. 거기 한 10몇 %뿐이 안 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된 겁니다. 합의가 안 되고 내년에 이집트에 가서 다시 돈을 어떻게 긁어모는, 그 돈을 긁어모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성하느냐, 1,000억 달러를 그걸 갖다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전직 유엔 사무총장이지만 제가 그 글라스고 저게 정상회담, 강요회담, 뭐 무슨 적응회담 하여튼 6개에 걸친 그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하고 아우성을 했는데 그 사실은 막 이걸 완전히 실패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성공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앞으로 이 숙제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마음에는 안 들지만 우리도 그래도 소위 그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선진국 클럽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건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 정치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 political will.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 raise your political ambition level 이 얘기를 계속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코비드-19, 클라이밋 체인지 이로부터 모든 사람이 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안전하기 전에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Nobody will be safe until everybody is safe. 이런 그 구호를 막 외쳐댄 거죠. 그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Nobody will be safe until everybody is safe. 코로나에서 지금 여러분 뭐 이 부서샷 맞고 이런 분들에서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 국민이 5천만이 안전해야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고 전 세계 85억이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행을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말씀이 너무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 저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 제가 좀 가끔 그 불평하는 소리를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전직 유엔 사무총장에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아니 당신은 뭐 유엔 사무총장 때 그렇게 얘기하더니 너들 나라는 뭐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그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거 해야 된다고 그 개인 자격으로서 많이 그 열을 냈죠. 열을 냈는데 사실 한국이 그나마 그래도 늦게라도 35% 이상에서 법을 만들어서 40%로 해놓고 또 대통령이 지금 2050 탄소 중립을 몇 차례 걸쳐 발표를 하고 그런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걸 갖다 잘 지켜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시고 또 여러분들이 앞장서지 말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을 하고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더 건강하시고요. 이 SDG 2행, 파리 기후변화 협정 2행 또 이 글로벌 컴팩트의 여러 가지 10대 원칙 이런 걸 지키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